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 사과가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어제. 그렇죠. 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앞에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금요일에 처음이었었습니다. SNS에서 좀스럽다. 아, 그 사저. 그렇죠. 사저 관련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수보 회의에서 적폐청산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화요일 적폐. 날 사과.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사과가 맨 앞에 가고 맨 앞에? 그 뒤에 이제 뭐 적폐청산을 하겠다. 근데 이 개인 다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앞에 이상하게 해놓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철이의 정치쇼. 자, 요즘 여의도가 이러저런 상황들이 많아서 짚어야 될 게 많은데 현역 의원 두 분과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네.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았어요? 뭐 사과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법칙성이 있습니다. 법칙. 네. 거의 산술적 수학도 아니고 산술적 법칙성이에요. 네. 로키로 가면은 반등하고 강하게 충돌하면은 떨어진다. 네. 그게 이제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 1월 18일 기자회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월 18일 기자회견이 되게 좀 분기점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 올랐어요. 그 뒤에 중수청 뭐 하고 하면서 또 떨어졌죠. 이 LH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로키로 가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데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 사과가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어제. 그렇죠. 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앞에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금요일에 처음이었었습니다. SNS에서 좀스럽다. 아, 그 사저. 그렇죠. 사저 관련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수보 회의에서 적폐청산하겠다. 네. 그리고 부동산 화요일 적폐. 날 사과.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사과가 맨 앞에 가고 맨 앞에? 그 뒤에 이제 뭐 적폐청산을 하겠다. 근데 이 개인 다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앞에 이상하게 해놓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청와대 계신 분들 우리 윤태곤 실장한테 좀 자문 좀 받으세요. 컨설팅 좀 받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장님. 사과를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도 그렇고 어. 했으면은 늦어도 월요일에 수보회 때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월요일. 많은 곳을 기대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사과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타이밍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두 문장짜리로 하셔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도 개선하려면 LH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스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 공사에 지금 상임 감사가 누구냐면 문재인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를 하던 사람이 상임 감사로 가 있어요. 누구죠? 누가 갔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아요. 그냥 뭐 낙하산 보낼 수 있어요. 미디어 특보면 뭐 기자 출신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부동산과 관련된 네. 이런 뭐 그런 분이 가서 전문성을 갖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정재 기자 출신이 아닐까요? 어디? 정재 기자 출신이 아닐까요? 부동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하고 우리 좀 뭐 한번 제대로 감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적폐청산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LH 감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당위적인 것보다는 이런 뭐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금요일 날 좀스럽다, 월요일 날 적폐청산, 화요일 날 사과. 이 셋 중에 뭐가 국민들한테 제일 각인될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뭐가 와닿을지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저는 이게 분산돼 버린다라는 느낌이에요. 제일 지금 크게 들어올 것은 사과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우리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맞아요.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분산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물타기, 야당 끌어들이기, 그냥 우리 잘못 없고 과거 정권 잘못 이런 식의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또 저러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요 두 분의 타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와대가 좀 뭔가 반성할 게 많네. 잘못했네. 대통령이 직접 그 SNS에서 글을 올린 건 어떻게 보였어요? 진짜 좀스럽죠 그거 자체가. 그게 좀 스럽다. 그럼요. 아니 지금 되게
당황스럽다고나 할까? 아니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난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이 쓴 글인지 지지자가 쓴 글인지 뭐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예. 아니 그 참 두 분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구만. 왜요? 제 존중하니까. 이렇게라도 균형을 맞춰야지. 알겠습니다. 야 너무 이렇게 그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거 잘못한 같아요. 걸로? 그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관 인사청문회 때 많은 분들이 뭐 투기한 거 아니냐, 뭐 과다 보유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것은 그냥 뭐 괜찮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861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대통령은 참 힘든 직업 같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해도 욕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힘든 자리를 왜 서로 하려고 그럴까? 아 근데 이것도 그래요. 2017년도에 대통령께서 뭐 한 방송사에 나가셔가지고 아이 국민이 납득이 안 가는 비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참아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스트레스 풀리시면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SNS 상에 올린 것은 예전에 문재인 우리가 지지했던 좋아했던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해서 예전에 알겠습니다. 지지했습니까? 정말로? 했던 네. 분들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거겠죠. 이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야당하고 일부 언론이 부풀려 가지고 기회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제 인식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대응했어야 하는가 그 문제죠. 저는 다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사죄 이런 얘기 좀 서로 선을 안 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 이 프레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숨 쉬어버리니까 뭐 다 얘기가 처음에 되네. 이게 딱 뭘 하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삼 이 되게 옛날 이야기죠. 김영삼 대통령 때 첫 서울시장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관선 시절이죠. 김상철 변호사라는 분 재야 활동도 하고 되게 이제 그 젊은 변호사를 네, 서울시장으로 네. 했는데 땅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직을 이제 바꿔버렸죠. 교체를 YS는 해버렸죠. 그랬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0이 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 자체조사 변창흠 장관은 뭐 입법적인 뭐 기초까지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뭐 이게 어떡하지 하는 거지? 라는 게 이제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폐 맞아요. 이게 우리 사실 켜켜이 쌓여 올린 문제가 맞는데 근데 상대한테 그 문제가 터졌을 땐 네 잘못이고 내 쪽에서 터졌을 때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이러면 그건 좀 영이 안 서지 않을까요? 오늘 좋은데? 그대 나왔다 좋은데. 이쪽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저는 뭐 윤 실장님 그런 소리 들은 걸 뭐 제가 같이 듣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윤 실장님 말씀에 아주 100% 동감을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발 조국 추미애 이분들 SNS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누가 강제로 못하게 해요 그걸? 아니 그래도 아니 이분들 이러잖아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과다 보유한 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못 사는 분들의 상실감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을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네들 집 있죠. 오피스텔 있죠. 상가 있어요. 임대 수익 나와요. 자기네들의 그러면 부동산 과다 보유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자기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애가 아직 어리지만은 뭐 교육에 대해서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식은 뭐 특목고 자사고 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 자식 문제를 그 자식이 뭐 부모 마음대로 되나 애가 가고 싶다는데 약간 그 이해의 소지가 있는데 땅이나 재산 문제는 그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체적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아이템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 안철수 대표 얘기인데 이걸 예상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역시 타짜야.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견 지명을 갖고 계세요? 뭐 보여요? 아니 그때 제가 이 1월 말쯤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1월 말이 그것도 기억해. 그 안금
금안 단일화 이 프레임이 나왔을 때였었거든요. 금태섭. 네, 안철수. 그러니까 삼지대 단일화. 근데 그때 삼지대 단일화라는 게 그냥 삼지대 단일화 해가지고 삼지대로 계속 간다가 아니라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다 여기서 단일화 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또 단일화 한다는 걸 전제한 단일화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카드는 결국은 뭐 입당은 약간 그럴 것 같고 합당에 대한 거를 뭐 전격 선언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후보가 되면은 뭐 합당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지금 딱 그 얘긴데요. 예. 근데요,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작성한 작가 선생님에게 엄중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왜?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검색을 해보십시오. 월요일 날 저녁에 장성철 소장이 모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안철수 후보가 느닷없이 국민의힘의 합당이나 입당을 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저는 정확히 그 워딩 시간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아니 그게 언제라고요? 월요일 날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딱 해가지고 다음 날 그거를 왜 정말 너무 편파적 아니십니까? 상황이 전날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날. 딴 방송에서 한 건 안 칩니다. 안 쳐요? 죄송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잖아.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합당을 얘기할 정도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뭔가 좀 초조해하는 거죠? 엄청 초조해하고요. 그래요? 당황해하고 되게 힘들어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룰 협상 같은 경우도 아니 좋아 싫어 다 싫어. 그냥 가상 대결로 해. 지금 계속 이걸 우기고 있대요. 지금 8시 반부터 가상 대결.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근데 그건 한 번도 여론조사.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는 있었는데 이걸 또 가상 대결로 해가지고 딴 걸 다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진표 유시민 때 그렇게 김진표 했어요. 유시민? 아 예. 그 김진표. 경기도 경기도. 단일화. 가상 옛날에. 대결로? 예. 그 김문수 지사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금안 단일화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걸요. 아니 걸려? 그거랑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하고 가상 대결하고 또 문항을 좀 다르게 우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양보할 것도 다 거의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선이 한 15%에서 20% 들어가면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한데 좋아 오케이 그것까지 좀 포기 아 그래요? 하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확인하고 왔는데 이 가상 대결로 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거 아니면 안 한다? 네, 오전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일화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쵸? 저는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통 크게 정치해라. 제 말이. 그냥 크게 양보해라. 맞아요. 그러면은 얻는다. 작은 거 버리면은요 큰 거 얻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뭐 이건 예측이라기보다 전망 내지 기대 같은 건데 오안 두 후보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재고 있을 거예요. 뭘지? 양보 프레임. 뭐 룰에 대한 나온다. 양보 아 프레임.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내가 대성적으로 양보해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선수 치느냐가 이게 중요하죠. 두 사람 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는 게 그 카드로는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걸 실제로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데 고민을 그 하고 카드가 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쓸수 있어요? 봤을 때는 오후에 누군가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해서 좋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혹은 오세훈 후보가 요구하는 거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그럼 딱 할 것 그게 같아요. 제일 큰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오늘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아니, 저는 할 것 같다. 오늘- 저가 참모라면 부분이 이렇게 하라고 극적인 효과를 딱 알았습니다. 하라고. 말 많아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카드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건데 실제로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걸 보면은 이 구원 투수를 뭐 정말 뛰어난 구원 투수가 있는데 9회에 쓰고 싶어요. 본선 때. 근데 이제 지금 야구 한 7, 8회인데 되게 위기예요. 지금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정도 고민인 거죠. 그럼 양보하는 사람은 대선 간다? 대선 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선 아니, 본선에 대권으로- 간다? 대권으로 간다? 양보 아니 제가 양보하면 이거는 진다라고 후보에 생각하세요? 대한 양보가 아니가요. 후보직. 후보직에 대한 양보가 그게 아니고 룰에 아니고? 대한 양보. 네, 룰에 룰 대한 양보. 양보. 룰. 제가 착각했네요. 그저 좋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소장님 좋아요. 네. 네, 엄청 잘해요. 네, 제가 맨날 부러워요 사실. 여기서 좀 주워 듣고 딴 데서 잘난 척해요. 거짓말. 저는 후보직 사퇴하는 아니, 걸로 룰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룰에 대한 양보.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양보할 수 있겠나 싶었던 거예요. 룰 양보. 오케이. 근데 합당 카드가 안철수 후보한테 도움돼요? 손해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도 부적절하고 네. 본인의 여기도, 일관된 말과 행동에도 어긋난 것이고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중도층에 강조하고 중도층에 더 많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가려고 한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저런 초식을 두는지 도저히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스텝이 꼬인 것 이게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린 게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게 지금 안철수 그 당시 1월 말 기준으로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라든지 국민의당의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국민의힘하고 합치면은 이상하냐, 내일이라도 합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자체가 많이 중도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크게 도움이 크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이번에 후보는 얘기하면? 이런 전략이었을 거예요. 이 중도층에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못하지만은 나의 이제 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다. 여기는 안 흔들릴 것이고 이 합당 이야기를 하면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은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이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인 거는 뭐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던데 예. 어제부터인가요? 불쑥 나온 정확한 시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곡동 땅 관련된 얘기 네. 이건 어떻게 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처음에 해명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게다가 땅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본선 가서도 두고두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거는 족쇄가 될 거다. 지금보다는 본선에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경선이니까 과하게 몰아붙일 경우에 역효과 때문에 과하게 못 몰아붙이는데 전 이제 일단 내곡동 36억 이런 이제 그 단어가 되게 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의 이제 해명을 들어보면은 뭐 1970년대인가 장인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이게 뭐 갑자기 산 땅이 아니다. 그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단어 하나가 주는 느낌이 좀 안 좋은 단어들. 그 지금 뭐 사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면서 그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뭐냐 뭐 이런 나오니 거기도 내곡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년에 그 저기 나경원 의원이 당했던 1억 피부과 이런 비슷한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 해명 잘해라, 빨리 수습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도 100점짜리입니다. 아,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냥 막 엎드려 요구하니까 절받게. 해주시는구나. 아니요, 진심으로. 제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네, 네. 안 느껴져요. 아, 오늘 디스가 센데. 알겠습니다. 네. 여의도 타짜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